한자 대신 한글을 택한 홍콩 택시기사의 충격적 선택. 그가 한글을 배우자 벌어진 예상치 못한 파장.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칭타오입니다. 올해 67, 홍콩에서 택시를 몰아온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제 택시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차 안에서 새 아이를 대학에 보냈고 아내와의 추억도 쌓았으며 몸이 아팠을 때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요즘 홍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는 북적이고 고층 빌딩은 더 높아졌으며 관광객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패션도 멋지고 예의도 바른 한국분들이지만 저와의 소통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어는 서툴고 제 영어는 더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인 가족을 태웠는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호텔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이 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지도를 보여주었지만 작은 화면에 적힌 영어 주소는 제 노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도착했고 너무 미안했던 저는 요금의 반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TV를 켰습니다. 요즘 홍콩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문득 드라마 장면 속의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평생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한자들이 많은데 한글은 왠지 단순해 보였습니다. 동그라미, 세로선, 가로선, 점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이 깔끔하게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시 운전사들이 모이는 찻집에서 젊은 기사 레이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한국어 학습 앱이었습니다. 레이는 한국 손님이 많아져서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화면에 한글 자모음표가 보였는데 놀랍게도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합니다. 한자처럼 수천 개가 아니라 이 24개만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대요. 24개. 제가 평생 외운 한자는 수천 개에 달하지만 여전히 신문에 어려운 한자는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을 기다리며 핸드폰으로 한글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1443년에 만든 문자라고 합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사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니 560년 전에 이런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오랜 운전 생활에서 처음 느껴보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마침 다음 승객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한글 배우기 쉬운가요? 그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쉬워요.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 40년 넘게 써온 한자도 여전히 어려운데 일주일이라니. 제 마음속에 작은 도전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혹시 내가 이 나이에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 일주일이면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글 공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연한 기회였지만 그날 저녁에 손자 샤오밍이 놀러왔습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녀석은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에 관심 있으세요? 부끄러운 마음에 그저 택시 일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샤오밍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글 기초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언어학 수업에서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배웠거든요. 한글은 정말 독특한 문자예요. 샤오밍은 A 사용지를 꺼내 한글 자음과 모음표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글자의 발음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를 연구해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건 15세기에 만들어진 거라고는 믿기 힘든 과학적 업적이에요. 손자의 설명을 들으며 자음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과 모음, 아, 오, 우, 이를 따라 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1시간 정도 연습하니 제법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손자는 이 기본 글자들만 알아도 간단한 단어는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은 조합 방식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소리 단위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한자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손자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몇 개 알려주었습니다. 안녕, 감사, 택시, 얼마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2시간 동안 더 공부했습니다. 종이가 까맣게 될 때까지 한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40년 택시 운전 경력 중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배운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택시 안에 작은 노트를 두고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한글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따로 쓰다가 점차가 나, 다처럼 결합된 형태로 연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기본적인 한글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의 이름표나 가방에 적힌 간단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제 이름 황칭타오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황징타오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택시 안에 작은 안내문을 한글로 써서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징타오입니다. 홍콩 택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날 오후 한국인 부부가 제 택시에 탔습니다. 그들이 제 안내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한국어 인사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 기사님이 한국말을 하네. 그들은 침사추이의 한 호텔로 가길 원했습니다. 대화가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준비한 몇 가지 한국어 문장과 그들의 간단한 영어 그리고 바디랭귀지로 무사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평소보다 훨씬 많은 팁을 주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들이 주고 간 작은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황징타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홍콩에서 한국어로 인사해 주시는 택시 기사님을 만나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종이를 읽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으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는 기쁨,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 성취감을 느끼는 60대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택시기사들이 모이는 찻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한국어 공부 앱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왕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칭타오, 요즘 괜찮은가? 왜 혼자 앉아있나?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왕 씨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네 나이에 뭔 공부야? 그것도 외국어라니. 하지만 제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한국 손님들과 소통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받은 팁 이야기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밥벌이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나 봅니다. 왕 씨와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택시 안에는 이제 한글로 쓴 안내문들이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요금은 미터 기대로입니다.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문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에게 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인터넷, 번역기의 도움만으로도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만 해도 마치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난 듯 기뻐했습니다. 특히 제 택시를 탄 후 사진을 찍어가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젊은 한국인 부부가 자신들의 SNS에 제 택시 이야기를 올렸다며 보여주었는데 수백 명이 좋아요를 눌렀더군요. 더 놀라운 일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저를 비웃던 왕 씨가 어느 날 부끄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한글 잠호음표를 인쇄해 왔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되어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 씨 외에도 3명의 동료가 더 한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리 씨는 한국 손님들의 너그러운 팁 때문에, 장 씨는 한류 드라마의 열혈 팬인 딸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78세의 우 씨는 단순히 늙은 머리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번인 월요일 오전에 모여 간단한 한글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나누고 모르는 것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홍콩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한글 택시 그룹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시작은 겨우 5명이었지만 우리의 평균 팁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자 더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각자의 택시에 간단한 한글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택시 기사들이 외국어를 배운다는 소문이 퍼지자 현지 중국어 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은퇴도 잊은 채 한글 배우는 홍콩의 택시 기사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가 실렸고 이것이 우리 모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한국관광청 홍콩지사의 직원이 우리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노력에 감명받았다며 한국어 회화책과 간단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음식을 맛보고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류 드라마에서만 보던 문화를 직접 체험하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택시만 몰던 저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고 매일 아침 한글 공부는 이제 제 일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한글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자보다 한글이 더 익숙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택시를 세운 교통경찰이 차 안의 한글 안내문을 가리키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은 차 안의 한글 안내문을 가리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규정을 언급하며 택시 내부의 모든 안내문은 공식 언어인 중국어와 영어로만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글 안내문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감히 경찰에게 반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한글 안내문을 떼어야 했습니다. 안내문을 하나씩 떼어내는 동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의욕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한국인 손님을 만나도 평소처럼 반갑게 한국어로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자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왕 씨는 공항 보안 요원에게, 장 씨는 다른 교통경찰에게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임은 침울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결책을 고민하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규정은 택시 내부 안내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내문 대신 다른 방법은 어떨까? 저는 목에 걸 수 있는 작은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앞면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제 이름과 택시 번호를, 뒷면에는 한글로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개인 소지품이니 아무도 간섭할 수 없을 테니까요. 또 다른 묘수도 찾았습니다. 휴대폰에 한국어 인사말과 자주 가는 관광지 이름, 기본 회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타면 녹음된 인사말을 들려주고
필요한 정보는 휴대폰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안내문 없이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모임의 다른 기사들도 각자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리 씨는 한글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었고 오 씨는 한국 관광 안내 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피해가는 이런 창의적인 방법들 덕분에 우리의 한글 사용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되자 더욱 응원해 주었고 택시기사가 한글을 배우는 진짜 이유에 감동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이나 한글 학습 자료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한국 관광객 가족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조심스레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와 홍콩 택시 기사들의 한글 학습 모임에 대해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차할 때 그분은 명함을 건네며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한글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 학습서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쉬운 한국어 교재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쓴 편지에는 저의 노력에 감사하며 한국을 방문하면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인연은 우리 모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교재가 생겼고 한국의 교수님과 이메일로 질문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택시 회사로부터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택시기사는 공식 언어인 중국어와 영어만을 업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면허갱신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저희 모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국어를 배워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면허갱신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택시 면허는 우리의 생계수단이자 가족의 밥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 면허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이것을 잃는다면 우리 같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공문이 전달된 다음 날 우리 모임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몇몇은 한글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일부는 적어도 당분간 택시에서 한국어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그날 모임은 일찍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제 인생은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돌아와 TV를 보다 잠드는 날들이었죠. 그러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새로운 단어를 익힐 때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하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이전처럼 공개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손님이 탑승했을 때 조용히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밝아지는 표정을 보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 택시에 한국인 가족이 탔습니다. 평소처럼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동안 우리는 서투른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 동료들과의 모임, 그리고 갑작스러운 제재에 대해서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공감했습니다. 어린 딸은 자신의 작은 필통에서 연필과 수첩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기사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가족은 평소보다 많은 팁을 주었고 남자분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홍콩에서 한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임 멤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택시 안에 붙이는 안내문은 잠시 자제하더라도
우리의 한글 학습 자체는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6명의 기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한글을 공부했고 새로운 대응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안내문 대신 우리는 한국인 손님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의 이름과 간단한 대화문을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끼리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으며 실력을 키우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런 조용한 저항 속에서도 우리의 한글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문자의 우수성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과학적 배열, 소리의 원리를 반영한 글자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은 제 마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평생 한자의 복잡함에 눌려 글쓰기를 꺼렸던 저에게 한글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택시회사에서 또 다른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면허갱신을 위한 면접 일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글 사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기검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면허갱신 면접 날 가슴을 쓸어내리며 택시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불안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기사들도 여럿 있었는데 우리 모임에 왕 씨와 리 씨도 보였습니다. 서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말은 자제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 차례가 되어 면접실로 들어가자 책상 뒤에 3명의 심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택시회사의 관리자였고 다른 2분은 교통국 관계자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운전 기록부터 살폈습니다. 무사고 기록과 고객 칭찬 횟수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황 씨, 최근에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가운데 앉은 심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오늘 면접의 주요 안건입니다. 외국어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기사들이 영어 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승객에게 혼란을 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 한국 관광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단순한 서비스 개선의 일환이라는 점을요. 심사관들은 주에 깊게 들었고 그중 한 명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가장 나이든 심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황 씨, 당신의 설명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식 규정은 규정입니다. 택시 내부에 승인되지 않은 외국어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관이 뜻밖의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기사 개인이 외국어를 배우고 손님과 소통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하는 것은 오히려 관광도시 홍콩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 공식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택시 내부의 모든 표지와 안내문은 반드시 중국어와 영어로만 작성할 것. 둘째, 외국어 사용은 손님이 요청하거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손님을 태웠을 때로 제한할 것. 이것은 일종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안내문은 포기하되 한국인 손님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심사관은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덧붙였습니다. 사실 홍콩 택시 기사들이 외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규정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접이 끝난 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한글 공부 자체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왕 씨와 리 씨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들도 같은 조건으로 면허가 갱신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모임 멤버들에게 연락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착잡한 표정이었지만 한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택시 내부 안내문은 규정대로 중국어와 영어로만 작성하기로 했고 대신 실력 향상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안내문은 없었지만 한국인 손님이 탑승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의외로 이 방식이 더 개인적이고 따뜻한 서비스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은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건네는 홍콩 택시기사에 더욱 놀라워했고 정성 어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면허갱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 우리 모임은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안내문을 떼어내는 대신 각자의 한글 실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매주 2번, 우리는 찻집의 구석진 테이블에 모여 한국어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장 씨가 가져온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로 한국어 회화 테이프를 듣고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 문자의 과학적 원리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15세기에 이토록 체계적인, 그것도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우리 모임 회원인 우 씨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공부한 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평생 복잡한 한자 때문에 제대로 된 문해력을 갖지 못했던 우 씨에게 한글은 일종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서툴고 문법도 맞지 않았지만 78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된 그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홍콩에서 작은 한국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관광청과 홍콩문화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우리 모임 멤버들은 모두 휴가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보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한글 체험 부스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옛 문헌 속에 담긴 과학적 언어 분석과 철학적 깊이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으며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부스를 담당한 한국인 강사는 우리에게 정확한 발음법을 가르쳐주고 몇 가지 유용한 표현도 알려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우리 각자에게 한글로 이름을 써준 작은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축제를 다녀온 후 우리의 한글 학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인사말과 기본 회화를 넘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 씨는 한국 역사책을 구해와서 우리에게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거북선의 이야기, 한국의 근대화 과정 등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손님들이 자주 가는 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택시에 한국인 손님이 탑승하면 그들의 놀란 표정과 기쁜 미소를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항에서 한국인 가족을 태웠습니다. 늘 그랬듯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반가워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요 랜드마크들을 가리키며 서툰 한국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질문을 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고맙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에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예전에는 단순히 승객을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데려다주는 기계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한글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웠고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 한글 학습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시간 운전이 점점 힘들어졌고 의사도 건강을 위해 업무량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40년간 택시를 몰아온 저에게 일을 줄인다는 건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심사인 한글이 이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는 주 3일만 택시를 운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한글 공부와 우리 모임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모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 씨가 지역 노인정에서 한글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리 씨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침사추이 지역의 상점들을 위해 간단한 한글 회화집을 만들었습니다. 우 씨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문해력이 없어 위축되어 살았던 그는 한글로 일기를 쓰며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툴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그의 진솔한 인생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문방구점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된 연습 노트였습니다. 홍콩에서 한글 노트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으니 최근 한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 주문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 권을 구입해 우리 모임 멤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노트를 받은 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평생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한글을 배운 후에는 매일 일기를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칭타오, 덕분에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네. 평생 한자가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읽고 쓰지 못했지만 한글은 달라. 이 나이에 비로소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야. 우 씨의 말에 저도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적인 구조는 우리 같은 노년층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는 500년이 지난 지금 홍콩의 노택시 기사들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모임은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던 멤버가 이제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은퇴한 교사, 가게 주인, 심지어 젊은 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우리는 작은 찻집에 모여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 멤버들의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왕 씨는 평생 처음으로 외국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리 씨는 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 씨는 건강 문제로 택시 운전을 그만둔 후 홍콩의 작은 한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국어 실력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인이었다면 이제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고 간단한 한국 동요를 배우고 심지어 한국시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택시 안에 작은 한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사전, 쉬운 한국어 회화책, 그리고 한글로 된 홍콩 관광 안내서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개인 소지품이므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임은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우리의 광동어 문화도 한글로 표현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간단한 홍콩 여행 안내서를 한글로 만들었고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한국 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한글은 오늘날 홍콩의 택시 안에서도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노인들에게 한글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행복입니다.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오늘은 어떤 한국인 손님을 만날지, 어떤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배울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택시 운전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자 배움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20개의 글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한글이라는 기적 같은 문자에서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자보다 한글 택한 홍콩 택시기사의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